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 위민 혼신의 리오종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자옥은 현대적인 위생용품 생산기지로 자랑 높은 여기 류경 생활용품 공장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께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애국공장이라고 불러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겨주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안고 사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이 현지도를 받을 때만 해도 우리 공장의 이제 포장 공정은 자동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송원들은 손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을 현지화하시면서 이런 실태를 여해하시고 노동자들이 손으로 포장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또 제품의 위생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포장 공정을 100% 자동화할 때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포장실이 작아서 자동화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이 공장은 인민들이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너무 비좁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누리도록 사랑의 조치까지 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별로 크지 않았던 우리 공장이 원래보다 거의 10배나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셨던 그날 작업 현장은 몹시 무더웠습니다. 그때는 배풍 설비도 제대로 설치 못했고 또 설비에서 나는 연로에서 가만히 있어서도 땀이 저절로 나는 그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생산 현장의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애기기저귀가 질이 대단히 좋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애기기저귀와 함께 애기용 소독물종이도 함께 내보내면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애기용 소독물종이를 꼭 생산해야 된다고, 그걸 생산할 때는 향료를 넣어줘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야 한다고 다심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문제 하나가 바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 모든 제품들이 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원가를 낮추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기본 힘을 놓고 있습니다. 그 제품에서 제일 중요한 인자료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또 이 불편하거나 이 버저적인 부분들은 없애거나 이 줄이는 방법으로 제품을 시험적으로 여러 가지 형을 만들어서 흡수율이 제일 높고 지표가 제일 높은 거를 골라서 그걸 생산에 물리게끔 이런 방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 사용의 위생정의와 이 기능성 소독용 물수건 이 개발 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승리의 신심도 없이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에 촉매진하여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1월에 이어서 2월에도 철강제 증산을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철 제강소들에서는 현행 철 생산 정상화와 함께 새로운 생산 능력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하면서 올해 전반적인 계획 수행에 돌파구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에서는 과학기술에 철저히 우거해서 정말 주체가 된 생산 공정을 완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것과 함께 에너지 전략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기술개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나하나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방의 초리기지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는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대책하면서 2월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됐습니다. 나라의 바라들 공업은 금속 공업을 차지했다는 군지와 자부심, 또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해서 지금 우리 김철 노동조합의 투쟁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부채철 생산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생산 공정의 정상 운영과 원가 저하 또 질제도를 위한 데 중심을 두고 우리 이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한산은 같이 떨쳐나갔습니다. 한편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솔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짜고들고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솔비 가동률과 철강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기업소의 기술 집단은 주최철 생산 체계의 기술적 완성과 생산 활성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 솔리마지강연합기업소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회전로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준비 사업을 실속 있게 다그치면서 로봇을 따라 세워서 현행 생산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초경제 생산 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자면 보다 새로운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초경제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올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발에 나선 금속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애로와 난관을 완강하게 극복하면서 철강제 생산에서 좋은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적 악량의 불길은 화학공업 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학공업 부문을 자립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핵심 공업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게 안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가스 발생로에서 생산성이 얼마나 나는가에 따라서 비료 생산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화 공정에 우리가 이 불안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발생로에 운결제가 생기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대리 헤이터에 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발생로에서 운결제가 형성된 원인을 우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소가 생산 지휘조를 여자 우리가 현 조작지표 이걸 더 좋은 합리적인 조작지표를 찾자. 그렇게 하면서 운결제 형성되는 것도 막자. 그래서 생산 지휘조를 이런 목적으로부터 생산 지휘조를 구성했습니다. 생산 지휘조가 조직돼서 이것은 현장에 내려가서 노동자들, 운송노 조작권들과 이렇게 토론도 하고 거기 같이 앉아서 조작지표가 변하는 상태를 관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기에 비해서 요 발생로 운전할 때 요 온도 파동, 압력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에는 완전히 근절돼서 발생로 정상 하루 24시간 만가로 만발을 철저히 보장했단 말입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 청년탄광에 파견된 300명 서조원들이 속탄 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당제 8차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속탄공업 부문이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안고 있는 그 목과 지혜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의 그 자그마한 성과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글진과 채탄, 운반에서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그 큼직큼직한 연구 대상들의 간역을 집중해서 실제로 V용 쇠동발 생산공정 확립과 그다음에 탄도용 고속종물이 제작 이런 것과 같은 실제 생산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부터 현재 지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광에서 굴진이 제일 중요한 것만큼 제일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 끝에 이 부속품을 차체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감기에서 종대를 회전시켜주는 부속품입니다. 수명은 구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2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목표는 3배 이상 더 누리려고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없이 받들고 각진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농사 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옹진군에서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빈틈없이 세우고 그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 해안 연손지대에 위치한 것으로 해서 묘매지가 이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또 산성 토양도 적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매지 면적들은 이 소금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진흙가리를 정보당 200톤 이상 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안의 유기질 원천을 모조리 찾아서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이 지금 군적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태천군 운흥시협동농장에서 지력을 높이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모든 포존들의 유기질 고름을 정보당 30톤 이상 실어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반들의 나래와 활창대를 비롯한 영농 자재들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관군 대안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저수확지에서 정보당 알곡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고름 생산에 힘을 넣으면서 농사 차비를 더욱 짜고 들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령웅 제약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약품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공장 경영 활동의 첫째 가는 사업으로 여기고 품질 관리 체계, 엄격한 의약품 검증 체계를 세우고 모두가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 자재, 약초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새 기술을 도입한다면 능히 많은 그 고품질 의약품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수십 가지 새 약품들을 개발하면서 방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첨예분색에 의한 이제 고려 약재의 이 분말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나갔습니다. 품질은 훨씬 높아지고 원가는 낮아지다니 생산이 활성화되었고 정말 좋았습니다. 새 제품 개발 사업이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서 인민들의 수요를 장하게 해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 꼭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의약품을 생산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원료의 극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한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서도 이거 제품의 질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합성 방법이나 제재 공정들을 우리 공장 자체 힘으로 연구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예 활동은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흔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꽃 가꾸기와 화분 관리에 대해서 호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울철에 피어나는 꽃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이 생화를 보고 싶어하고 또 가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추울 때 화분 가꾸기에서 나서는 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겨울철에 꽃 피는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 피는 화분으로서는 일일처, 제라니움, 그리고 꽃기린, 꽃행처 등을 둘 수 있는데 우리 상점에서는 꽃행처가 많이 피어났습니다. 꽃이 지지 않게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온도 보장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온도 보장은 대체로 20도 내지 25도,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햇빛 조건이 좋아야 합니다. 11시부터 13시 사이가 햇빛 조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때 꽃 피는 화분을 창문 가까이에 옮겨놓거나, 그리고 햇빛이 제일 잘 드는 곳에 갖다 놔서 해서 이렇게 빛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물을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2,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상점에서는 여러 가지 꽃이 피는 화분들과 관상적 가치가 큰 지피식물들, 카네이션과 카라를 비롯한 꽃군 꽃들을 많이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소송구역 하신소학교의 교육자들은 사무실에서의 꽃 가꾸기에서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 꽃 가꾸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보장해주고 물을 좀 주고, 그러니까 용량 관리라는 게 부식질간 조가 보니까 이렇게 꽃을 이제 뿌리를 이씩 번식시킨 다음에 거기에 충분한 부식토를 넣고 심고 꽃이 생생하게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면 사업 의욕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악성 전염병 발생 이후 1년 2개월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은 변종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예측할 수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 주일 사이에만도 변종 비루스가 80개로부터 90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으며, 특히 많은 유럽 나라들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변종 비루스에 의한 어린이 감염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돌발적인 변종 비루스 전파에 대처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강도 높은 봉쇄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0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1160만여 명, 사망자 수는 247만 12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염력이 매우 높은 변종 비루스의 확산은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식 발표된 영국 변종 비루스는 2달 사이에 9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급속히 퍼졌으며, 남아프리카 변종 비루스는 4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전파됐습니다. 중국과 남조선에서
변종비루스 감염자들이 확인됐으며 일본에서도 변종비루스가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스의 확산으로 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 변종비루스의 감염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이 전한 데 의하면 현재 자국 내에서 영국 변종비루스의 감염률은 36%로서 지난주에 25%에 비해 볼 때 11%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18일에는 미국 변종비루스 감염자까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영국 변종비루스의 감염률이 22%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 보건상은 17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감염력이 강한 변종비루스가 자국 내에서 광범위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영국 변종비루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스웨디에서는 얼마 전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에 의한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스톡홀름 서부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에서 20명이 남아프리카 변종비루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을 조사해본 결과 감염자들이 그 어디에도 여행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전에 전문가들은 변종비루스는 침투 경로가 불명확하고 감염력이 기존 비루스보다 강하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감염력이 높은 형태로 진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 상황만 봐도 변종비루스의 감염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기존 비루스에 감염됐다가 완쾌된 사람들도 변종비루스에 다시 감염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종비루스의 위험성은 또한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지크에서는 변종비루스가 전파돼서 한 주일 사이에 9살 미만의 어린이 감염자 수가 8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 변종비루스가 어린이와 미성년, 21살 미만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변종비루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번 주에 영국 변종비루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후 그 전파를 막기 위한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단속 초소들이 세워지고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됐으며 학교들과 봉사망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 20일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서부 보예르 아흐마디 꼬오킬르예주의 시사쿠트시에서 17일 리히터 척도로 5.6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였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적어도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도시의 건물과 도로들이 심히 파괴됐으며 전력 및 물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식물원에서 희귀한 꽃으로 알려진 밤매꽃 선인장 꽃이 활짝 피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밤매꽃이라는 이름은 밤에만 꽃이 핀다고 해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주로 나무의 기생에서 자라는 이 밤매꽃 선인장은 원산지가 아마존하수 지역으로서 식물 자체는 물론 그 꽃을 보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이번에 피어난 꽃의 직경은 28cm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총진에서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룩이었습니다. 황해남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더운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따뜻했고 특히 사리원 17.4도를 비롯해서 서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7.3도로서 평년보다 13.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2월 22일 목요일 음력으로 정월 열하루입니다. 안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이 서해안과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으며 특히 황해남도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고 동해안 중부 이남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약간 쌀쌀하겠으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과 라손시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는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렸다가 낮부터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도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령화 1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는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는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